동아시아 대회를 마친 국가대표 레슬링팀의 귀국길. 무리 중에는 여자 선수들도 섞여 있었다. 이것도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2개의 은메달, 그 주인공 한 사람은 56kg급의 이날의 선수였다. 낯설게만 느껴지는 여자 레슬링.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국가대표라고 해봐야 경력 2, 3년에 불과하고 레슬링 입문 한 달짜리 왕초보 선수도 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이지만 매트 위에 인생을 걸었다는 겁없는 여자들. 이들이 지금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냈다. 귀국 다음 날 이날의 선수에게는 단 하루의 휴식도 주어지지 못했다. 오랜만에 다시 레슬링 슈즈를 신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오늘은 누굴 죽일 작정이십니까? 강민재 선수 한판 어떠십니까? 다칠 텐데. 한치 넘는 사이 다 많이 늘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강민정 선수와는 동료이기 이전에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하다. 국가대표 출신 유도 선수인 민정을 레슬링판으로 끌어들인 게 이날의 선수였다. 유도를 하면서 레슬링을 겸업하고 있는 두 사람은 현재 여자 대표팀의 마더니이기도 했다. 선수들 다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야 되고. 영희는 좀 어떠냐 발목? 조금 괜찮은데.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아 대회. 선수들은 막바지 연습에 열중했다. 동료 여자 선수가 몇 되지 않는 까닭에 대부분의 연습은 남자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스파링도 예외가 아니었다. 몸싸움이 잦은 만큼 부상도 많다. 코피 터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코피 나네? 손에 부딪혔냐? 어? 그래. 약해서 그래. 더 세져요. 어? 맞은 거 쟀다. 아시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모두 4사람. 그중 이날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국제대회 경험이 전무했다. 평소 자상하기로 소문난 신영업 코치건만 시합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목청 또한 따라 높아졌다. 같이 따라 돌아들어. 상대가 들어올 때 뭐해? 잡고 머리 쳐주고 컨트롤. 3, 넷, 엉덩이를 보여. 야! 그렇지! 아, 그거란 말이야! 연습이라고는 하지만 절반쯤은 악으로 버틴다는 게 옳은 표현인지도 모른다.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4분을 채우고 나면 손가락 까딱할 힘도 남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렇게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너 요번에 잘 못하면 2게임 더 해. 레슬링 입문 한 달 만에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박민정 선수. 경력이 짧은 만큼 그녀에게는 늘 특훈이 실시됐다. 연습 상대는 물론이고 예민한 여자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까지 모두 코칭 스텝의 몫이다. 매트에서 훈련이 한창이건만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있었다. 붓기 다 빠졌던 거 아니야? 아니야, 부항은 몇번 넣어야 돼. 침으로는 해결이 안 돼. 침은 며칠 더 있다가 교침 맞고 부항도 떠야 된다고. 대표팀의 막내둥이 박영희 선수. 얼마 전 발목 부상으로 매트 훈련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다. 연습이 끝난 오후 선수들이 신감독의 차를 얻어 탔다. 나 오늘 운동 나갔는데 진짜 몸이 찌뿌둥해서 죽네요. 레슬링 하니까 근육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도보다. 아무래도 몸 자체를
자체를 써서. 레슬링에서는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털 끝까지 사용을 해요 우리가. 어? 맞아. 그 말은 맞아요. 음. 언제 절실히 느꼈냐면 어. 처음 레슬링 운동 갔다가 왔는데 이제 아침에 눈 딱 뜨니까 머리 끝부터 브릿지를 하니까 머리 끝부터 목에서 발가락 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아픈데 거예요. 없지 그지. 민정이 네가 알아서 컨디션. 시합 전 마지막 외출. 이 같은 여유는 당분간 접어둬야 할 터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즐기는 일들을 이날 하루에 모두 해치워야 했다. 기사 유선도구 괜찮아요? 네. 진짜 예쁘네. 기사 그거 할 때 늘려야겠다. 이거 늘려줘. 에이. 네? 소매통 같은 건 늘려줄 수 있어. 아 늘려줘요? 다른 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유난히 여성스러운 의상을 좋아하는 나래. 어머 아가씨. 나 아가씨 맞아? 어머 괜찮은데. 그녀에게 옷을 고르는 일은 즐거움과 곤혹스러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일이다. 목걸이 하나 차야 되겠다. 이런 거 소화할 능력이 안 돼. 두 사람의 마지막 행선지는 아이스크림 가게였다. 2,600 빼면 7,400원. 19개요. 19개? 예. 아니 뭐 영수증 안 가져가셔도 돼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학교로 돌아온 것은 9시가 훌쩍 넘어서였다. 왜? 선생님 때릴 때라 그러지. 통금까지는 20여 분 전. 그나마도 대학원생이 되면서 얻은 자유였다. 새벽 6시 여자 레슬링팀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달리기로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이 아침 운동의 첫 순서다. 아 라스트. 강민정 한 바퀴 최대 스피드 지금부터. 선수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코칭 스텝은 축제기처럼 집어낸다. 민정이의 부진이 신코치의 레이다망에 포착된 것이다. 근성 있게 참 잘했거든. 나름대로 스파링 해도 그렇고 눈이 살아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 뭐가 안 맞나 봐 몸이. 이제. 가벼운 러닝이 끝난 후 본격적인 근력 훈련이 시작됐다.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사람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65kg의 남자를 들고도 민정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힘들다 해도 동료를 들고 달리는 것이니 도중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아침 운동은 이제 절반을 넘겼을 뿐이었다. 유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레슬링에 입문한 지 한 달에 불과한 민정이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이나 근지구력 등이 부족했다. 야야야. 바퀴 돌리려니까는 안 되지. 마음을 뻥 써야지. 퉁. 그렇지. 그렇지. 옳지. 지금 바로 그거야 말이야. 무릎을 쓰니까 되잖아. 힘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온 그녀였다. 자존심과 오기로 힘든 훈련을 버텨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연습에 참가한 영희가 선배 지영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며칠 쉰 것이 단박에 표시가 난 것이다.
한 바가지는 좋게 될 법한 피지땀을 쏟고서야 훈련이 끝났다. 시합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를 중간 정도만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체중 조절하고 자기 컨디션 여자 선수들은 자기가 조절해 나가야 된다고. 줄 알지? 연습이 끝난 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뛸 정도는 조금 재밌다. 막내 영희의 부상이 악화된 것이었다. 내내 연습을 못한 것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무리를 한 것이었다. 내일부터 러닝 하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저기 다른 걸로 지구력 하면 되니까. 네. 한 번 힘쓰고 나면 그리고 그냥 급격하게 쭉 떨어지는데 우리 이제 운동 선수들은 레슬링 선수들은 특히 그걸 3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힘의 지구력이라 그럽니다. 교정 한 귀퉁이에서는 영희와 아버지의 부녀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람 없이 네 암만 그냥 보람 없이 하면 안 돼. 응? 시합을 앞둔 막내딸을 보기 위해 멀리 부산에서 달려온 길이었다. 그래 아빠는 엄마 앞으로 열심히 온다 아이가. 맞지? 엄마 한 번도 안 엄마 완 대신 내가 자주 온다. 엄마 몸은 괜찮아요. 얘기 다 합니다. 여행 가방을 전해주는 것으로 짧은 만남은 끝이 났다. 시합을 앞둔 딸에게 방해가 될까봐 아버지가 서둘러 돌아선 것이었다. 나는 아빠대로 더 바쁘다. 왜 뉴스 딱 보니까 나래가 나온 거야. 물리치료 좀 받으려고. 건강이 어때? 대학 시절부터 단골처럼 드나드는 학교 주정 병원을 찾았다. 지난번 시합 때 늘어난 인대가 말썽이었다. 아프니? 여기? 네. 구부려봐. 훈장처럼 달고 사는 부상과 상처들이건만 시합을 앞두면 더욱 극성이다. 몇 번 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합은 언제? 금요일에. 그래? 늘 이 모양이다. 목전에 닥친 시합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는 언제나 뒷전. 고질병 한두 개쯤은 동반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늦은 밤 호출을 받은 후배들이 올라왔다. 사랑하는 영희의 생일 축하합니다. 전날 구입한 케이크의 쓰임새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니네들이 더 잘해야 기회가 니네들한테 더 많이 오는 거야. 노력하는 만큼 그거 있지. 얘네가 시초인데. 그치? 괜히 뭐 나는 뭐 못 나갈 텐데 내가 왜 운동하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해. 니네가 처음이니까 처음이 잘해야지. 아이스크림 먹는다. 한솥밥을 먹고 지내는 7명의 여전사들. 공동의 꿈을 꾸는 동료가 있었기에 이날까지 버텨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먹어보겠어. 이거 째고 언니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 부상에 위험해서 항상 준비를 하거든. 나를 쉽게 민정의 선물에 영희가 노래로 답을 했다.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사랑이 안돼 네 맘대로 나를 마음과는 달리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출국 이틀 전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훈련은 경기 최고 레슬링 팀과의 합동 연습이었다. 어린 선수들이지만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는 당연할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힘들어. 규현이가 초반부터 유독 지친 모습이었다. 오늘 스파링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고. 넘어가야 될 기술에는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면 안 돼. 다쳐. 고교 선수들과의 스파링이 시작됐다. 어리다고는 하지만 자존심을 걸고 덤비는 남자 선수들의 공격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연습에서 규현이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네가 넘어가면서 몸이 만들어져야지. 해서 나를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 정신 차려. 강상호! 신코치의 별것 아닌 다그침에 급기야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초고 선수 민정에게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유도와 레슬링 기술을 혼합한 누르기로 신코치로 공략했다. 나이스! 민정이 오늘 태클에서 폴 시킨 건 처음 봤다. 와. 지칠 줄 모르는 신코치의 열정이었다. 마무리 연습을 마지막으로 모든 훈련이 끝났다. 그러니까 안 걸어줘? 힘들어. 밥을 안 먹고 하면 중량이 조절 때문에 힘을 못 쓰겠어. 선수들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시합이 가까워진 것이다. 마지막 밤 출국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짐을 싸던 민정이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이게 안 쓰고 저한테 편지. 내로 그게 좋아. 엄격한 엄마가 있어서 외박도 못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야 할 때 그게 너무 좋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 자야겠다. 이 말 들으면서 되게 미안했어.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래는 그게 좋았구나. 엄마가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막 투덜투덜 듣는데 그랬어요. 좀처럼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친구지만 그런 나래가 민정이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단짝이라고 했다. 말은 뭐 걱정 안 된다고 막 그래 얘기하는데 걱정 많이 될 것 같아.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선수들은 몽골행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사이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서울을 떠난 지 3시간 만이었다. 길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체중 조절 중이라 먹은 것도 없는 규현이 구토를 했다. 왜 그래? 일로 와, 일로. 7박 8일의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았다. 우선 먹거리가 한 짐이었다. 주최 측에서 마련해준 버스를 이용해 숙소로 이동할 참이었다. 저기 양이다. 양 한 마리, 말 한 마디, 말 한 마리. 이번 대회에는 남자 대표팀 이진이 동행했다. 앞으로 8일 동안 동고동락할 한 식구인 셈이다. 선수들을 태운 차량은 도심을 가로질러 숙소인 징기스칸 호텔에 도착했다.
선배들이 부식 정리를 하는 동안 귀연이와 영희는 여전히 첫 해외여행에 설레임에 젖어 있었는데 알고 우리는 다 하고 너 몰라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와서 우리 부식이고 누가 챙겨? 챙겨주길 바라냐? 여자들 손대지 말라 이거 뭐 우리가 안 챙기면 남자들 먹냐? 아니잖아. 기어코 선배들의 불호령이 떨어지고야 만 것이다. 트렁크 이렇게 가운데 뻗지 말고 이렇게 올려놔. 그래야지 방 넓게 쓰지. 몽골에서의 첫날 밤 생활 관리를 맡은 안한봉 코치가 선수들을 수집했다. 일찍 자라고 몸 관리 잘 해야 힘드는 거야. 오케이? 네, 하여튼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이때부터는 훈련보다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운동을 이렇게 많이 안 커요. 이제 중량만 감량하면서 자기가 그 컨디션 맞추면서 이제 시합 준비해야죠. 여자 선수들 중에서 체중을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귀연이도 본격적인 감량을 시작했다. 첫날 훈련은 기후와 고도 적응에 주안점을 뒀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 여행으로 무거워진 몸을 풀어주는 게 이날 훈련의 목적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도 시합을 앞둔 선수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몸무게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좀 내야 되겠네. 네? 땀 좀 내야 되겠네. 땀 좀 내죠. 니는? 저는 3kg. 그리고 궤체량 검사까지는 앞으로 3일. 그 안에 3kg 이상을 빼야만 하는 것이다. 아휴, 뛸거 생각하니까 앞이 깎아. 주도 챔피언. 한국팀을 선두로 각국 대표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은 경력 한 달짜리 초보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아니 내가 미스니까 미스 코리아는 막. 24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다. 선수단은 가까운 연습장을 찾아 마무리 훈련에 열중했다. 자, 둘씩 잡고. 자, 준비. 돌발 사태,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스파링 도전. 영희의 발목이 또다시 말썽을 부렸다. 붕대를 제대로 감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이것만 했어? 아유, 언니도 해달라고. 아직 멍이 안 빠졌네. 겉으로 태연한 척 애써보지만 이번 일로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신코치였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붕대를 감고 또 감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야, 이거. 중심을 정확히 해보세요. 주시 어쩌고 지금. 하던 대로 보니까 날라가 노니까 네 하던 대로 기술을 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애들 가르친다고 해서 그 기술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하는 대로 하는데 레슬링 그래 유도같이 뻣뻣하게 써가지고 그래 아삭을 딱 잡히라니까. 상관없어 레슬링은. 그래야 저 상대가 부러지가지고 태양왕을 무조건 이기는 거야. 결론이 중요한 거야. 들어오는 데로 힘을 주는 거고. 들어오는 데 힘을 주면서 들어오는 쪽으로 절로 가. 여자 선수들을 위해 남자팀이 특별히 시간을 할애했다. 현역 선수들의 조언이기에 경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드바이스였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히프 살리고. 며칠이 가는 거야. 다시 밑으로 들어오잖아. 골반 살리고 다시. 상체 들어야지. 다시 돌아. 끌어야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거라니까. 그러다가 태핑 너무 허술하게. 태핑 완전히 칭칭 감아야 되지. 지금 봐봐. 이렇게 X자로만 계속 다 감았잖아. 이게 아니라 옆으로 지지대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얼음이 없으니까. 자신과의 스파링 도중 다친 터라 나래 또한 부담감을 털 수 없는 눈치였다. 10분, 20분 정도 담가놨다가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후배가 야속하기도 한 모양이었다. 남자애들이 딱 좀 모이라고 해라.
이따 좀 모이라고 그래라. 파스 다리 아프면서 그런 것도 안 챙겼냐? 파스랑 이런 거? 빵했어요. 내하고 다 챙겼는데 파스 챙겨. 알지? 발목 서지 말고 다시. 어차피 스파링은 물 건너갔고 영희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신코치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었다. 네가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해. 봐봐. 수저 없다, 야. 수저. 오빠 이걸로 퍼먹으면 돼. 어차피 우리도 이걸로 퍼먹어. 안 해. 이거 넣어요? 1kg인데. 400번 있다. 와. 짜증나. 먹지 마요. 내기 채우면. 아니 확 다 먹고 빼든지. 11kg을 빼고도 아직도 2kg을 더 빼야 하는 이일수 선수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다. 시합이 가까워지면서 긴장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터. 상대적으로 체중 감량의 부담이 적은 선수들은 소일거리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빨래비누 있었잖아. 세수비누 봐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도 대회 열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괜찮 끝나고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국거리는 라면 집으면 국거리 있거든. 그 김치는 안에 있고. 알았죠?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시에 가니까. 밥을 해요. 죽을 해요. 밥을 해야지 이 사람아. 이상할 필요도 없는데. 체력이 너무 늘었어.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나래와 영희 두 사람의 개체량과 조추첨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오후 5시 개체량 검사가 시작됐다. 레슬링 선수들에게 이 시간은 시합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도전이다. 여기서 몸무게를 초과하면 무대에 서보지도 못한 채 탈락이다. 이날을 위해 피말리는 감량을 해온 것이다. 조추첨 또한 앞으로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꼬리야 올라가. 꼬리야. 에이.先輩パスポートいるんすか清水先輩パスポート 45.62. 개체량은 300g 이상의 여유를 두고 손쉽게 통과했고 조추첨 결과 영희는 1번 시드를 배정받았다. 파스포트 이리요. いりますか 파스포트 나게 다며요. ないとダメ 결과를 두고 신 코치의 입에 한바꽃이 피었다. 타이페이하고 카자흐스탄하고가 조가 됐으니까 굉장히 잘 뽑은 거예요. 지금 엄청 잘 뽑은 거야. 와 박영희 꾀돌이네 꾀돌이 이쁜이가 아니라. 나래에게도 똑같은 행운이 따라줄 것인지 이 순간만큼 후배가 부러웠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1번을 일본이 뽑으면 나래하고 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데 몽고가 와가지고 딱 1번을 뽑아가지고 좋은 조로 가버렸어. 지금 이제 비주는 이거는 완전히 세기 선수권이고 죽음의 매치네. 죽음의 조야 죽음의 조. 요가고 추첨 결과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몽고지도 편하고 말이야. 야, 중국, 일본, 한국, 카자흐스탄. 엄청나게 치열하다. 개체량 검사를 끝낸 선수들이 속속 도착했다. 더 줄까?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몸무게를 줄였다면 이제부터는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한다. 다시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다. 아씨. 1번을 뽑았어야 되는데 7번을 뽑았어 난데없이. 이번 대회는 이색적으로 저녁에 개막식이 시작됐다. 한국팀 기수는 강민정 선수가 맡았다. 다채로운 개막 행사와 함께 축제의 밤이 저물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경기장 안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날의 선수와 중국 선수와의 대결이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일 1분쯤 지났을 때 이날의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발 빼란 말이야, 발!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공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왼쪽 손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황. 악전고투였다. 10대 0 완패였다. 판정 직후 민정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물통을 챙겨든 그녀는 어디론가를 향해 황급히 나갔다. 민정이는 나래가 이곳으로 올 줄 미리 알았던 모양이었다. 물을 흠뻑 적신 손수건이었다. 그것은 친구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녀만의 배려였는지도 모른다. 나래의 왼쪽 검지 손가락은 이미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합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여기서 끝이다. 상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기술이며 세기부터 남달랐다. 전력으로 붙어도 벅찬 상대를 한 손으로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변변한 시합 한 번 치러보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다. 결국 흘리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바쁘니까 네가 천천히 시간 있어. 자, 나래야, 어디 봐. 괜찮아. 나가, tempo 나가. 한 년씩 열심히만 하는 애들인데 한 달하고 시합 찍고 일주일 다녀서 나와가지고 안 다친 거. 잘했어. 괜찮아.
그날 나래는 밤이 높도록 잠들지 못했다. 단 하나뿐인 친구에게 기나긴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제부터 민정의 차례였다. 국제대회 경험으로 치자면 유돌하면서 수차례 쌓아온 터였다. 그러나 레슬링판에서 그녀는 초보 중에 초보일 뿐이었다. 자신 있어요? 대만과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다. 손 앞으로! 팔 주면 안 돼! 머리 들고! 민정에게 기회가 왔다. 상대 두 어깨만 바닥에 닿으면 폴승이었다. 그러나 상대 수비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경험 부족, 더욱이 그녀는 게임 룰조차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과는 5대3, 한민정 선수의 승리였다. 그렇게 어렵사리 한 고비를 넘어섰다. 매트 위에서는 김기현 선수의 세 번째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앞서 치러진 두 경기를 모두 판정패당한 그녀로선 마지막 시합이었다. 막상 막하의 경기, 첫 번째 판에서 승패를 가르지 못한 채 두 번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승부는 여전히 막상막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수하지 않는 쪽에 승리가 돌아갈 확률이 컸다. 이 점 뒤진 상황, 남은 시간은 9초뿐이었다.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한국 팀으로선 또 한 명의 선수가 탈락한 셈이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 그러나 승부의 길엔 오직 승패만 있을 뿐 김기현 선수에게 이번 대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명백히 갈라지고 있었다. 결승 진출을 놓고 영희는 세계 최강 일본 선수와 대결했다.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전해온 그녀였다. 늘 그랬듯
막판 뒤집기로 전세를 뒤집어주기를 모두는 바랬다. 깨끗한 패배였다. 패배를 인정하며 매트 위에 서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쓰디쓴 패배의 아픔을 알기에 뒤돌아서서 다시 매트 위를 구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승패가 반드시 흘린 땀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땀의 정직성을 믿기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다. 여자 75kg급의 결승전. 여자부 경기로는 이번 대회 마지막 시합이었다. 바로 이 자리에 강민정 선수가 있었다. 한국 여자 선수는 유일하게 결승전에 진출한 것이다. 잡으면 같이 잡아. 강민정 화이팅! 화이팅! 메달의 색깔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상대는 경력 5년의 베테랑 선수. 초보 선수가 상대하기엔 벅찰 수밖에 없는 상대였다. 다리 모아주지 마, 다리! 위기의 순간이 이어졌다. 야, 다리 주면 안 돼, 다리 주면 안 돼! 차, 반차! 중국 선수는 착실히 점수를 얻어가고 있었다. 뛰는 선수보다 지켜보는 이들이 더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계속됐다. 첫째 판은 무사히 넘겼지만 지금대로라면 우승은 비관적이었다. 중국팀의 공격이 거세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벤치의 주문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과감한 공격이었다. 현재 스코어 6대0. 어차피 이대로라면 지는 게임이었다. 형식을 무시하자 공격이 자유로워졌다. 유도를 할 때도 힘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그녀였다. 일단 완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빈틈을 노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말 그대로 뒤집기 한판 승이었다. 민정이의 우승을 그녀 이상으로 기뻐한 이가 있었다. 친구 나래였다. 시상식 내내 나래 입가에서는 한박 웃음이 떠날 새가 없었다. 친구 따라 시작한 레슬링으로 입문 한 달 만에 얻어낸 결과 민정으로서는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친 셈이었다. 민정의 메달로 한국은 노 메달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자 레슬링 사상 국제대회에서 얻은 첫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궜다.
메달은 강민정 선수 한 사람에게 돌아갔지만 그 영광은 매튜의 여전사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며 12평방미터 붉은 매튜의 꿈을 키워온 그녀들에게 이날의 메달은 희망의 증거인지도 모른다. Thank you.